조선의 통치제도는 고려처럼 성종 때 완성됐다고 했지. 이를 성,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정치제도를 정비했어. 각 기관의 업무는 경국대전에 따라 운영됐지. 그림과 함께 기억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의정부는 삼정승, 즉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 모여 국정 전반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합의기구야. 국정 전반을 논의했으니까 국정을 총괄, 즉 의견을 합친 거지. 국정 총괄기구야. 왕의 의견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권 강화기구지. 의정부에 속한 6조, 즉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는 의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구였어.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뜻해. 그러니까 6조는 정책을 집행한 정책집행기관이라고 해도 맞고 행정기관이라고 해도 맞아. 지금의 교육부, 건설교통부 그런 거지. 6조의 짱, 즉 우두머리는 판서야. 2조 판서, 호조 판서, 예조 판서 등. 사극에서 들어봤지? 또한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국왕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와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을 두었지. 둘 다 왕권을 보좌, 즉 뒷받침하는 왕권 강화 기구지. 사극에 보면 반역죄인을 신문하는 무시무시한 의금부 도사 또는 금부도사가 나오지. 의금부의 5급 관리야. 승정원은 왕의 비서실이니까 당연히 왕권 강하고. 어때? 다 외워졌지? 의정부와 의금부 헷갈리면 안 돼. 언론기관이 뭐야? 바른말하는 곳이지.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야. 헌자는 헌법할 때의 헌자야. 법, 헌. 군인들이 죄를 지으면 잡아가는 헌병 있지? 즉 법을 어긴 관리를 잡아 조사하는 게 사헌부야. 왕의 신하를 혼내주니까 신권 강화기구지. 반대로 말하면 왕권 견제기구라는 말도 돼. 또한 사관원에서 간자는 간언 또는 간쟁, 즉 왕에게 바른말을 한다는 뜻이지. 당연히 사관원은 왕에게 바른말을 해서 왕을 바로잡아 왕을 견제하는 왕권 견제기구야. 왕권 견제기구는 뭐다? 그렇지, 신권 강화기구. 또한 홍문관에서 문자는 학문을 뜻해. 왕의 정책연구 및 자문을 담당했던 곳이지. 홍문관에서도 때때로 왕에게 똑바로 정치하라며 충고하기도 했어. 그래서 홍문관도 왕권 견제기구지. 신하들이 왕에게 바른말을 하니까 신권 강화기구도 되고. 이처럼 조선은 언론기관인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 3사를 두어 왕의 권력 독점과 관리의 부정을 막고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킬 수 있었어. 즉 3사는 신권 강화기구였지. 고려의 3사는 돈을 다루는 회계기관이었지만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이었어. 차이점도 기억해. 암기팁이 있어. 사사홍이라고 외워. 사는 사헌부, 사는 사관원, 홍은 홍문관이야. 암기팁. 조선의 3사, 언론기관, 사사홍, 사는 사헌부, 사는 사관원, 홍은 홍문관. 고려의 3사, 회계기관. 암기팁. 조선의 3사, 언론기관, 사홍, 사는 사헌부, 사는 사관원, 홍은 홍문관. 고려의 3사, 회계기관. 고려는 5도였지. 조선은 영토가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도가 3개 더 늘어나.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고려 때는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설치했어. 팔도강산, 팔도유람, 팔도비빔면 들어봤지? 바로 조선의 행정구역인 팔도를 뜻해. 고려는 5도, 경기, 조선은 8도, 경기도. 조선은 지방에 수령을 파견해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했어. 수령은 군과 현에 파견됐는데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갖고 있었지. 즉, 백성을 다스리는 행정권, 재판하는 사법권, 전쟁이 났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싸우는 군사권 등이야. 수령의 7가지 업무. 1. 농업과 양잠, 누해치기를 발전시킨다. 2. 가호, 가구와 인구를 늘린다. 3. 학교를 일으킨다. 4. 군사 업무를 잘 다스린다. 5. 세금과 부역을 균등하게 한다. 6. 소송을 간결하게 한다. 7. 향리의 교활하고 간사한 행동을 그치게 한다. 향리는 6방으로 나뉘었어.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6조 아냐? 6조는 중앙정치기구야. 6방은 지방행정기구고. 사극에서 수령, 사또가 여봐라 이방 그러면 이방이 얄미운 목소리로 예의 하는 거 사극에 나오지? 그 이방이 바로 향리야. 얄밉게 생긴 이방수염도 있지? 이렇게 향리, 즉 6방은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했어. 관찰사는 각도, 즉 8도에 파견돼
수령을 관리하고 감독했지. 고려시대의 안찰사와 헷갈리면 안 돼. 관찰사는 수령을 관찰했다고 기억해. 암기팁이 있어. 수령이 잘하나 못하나 관찰했어 라고 외워. 수령은 수령, 관찰은 관찰사. 암기팁. 수령이 잘하나 못하나 관찰했어. 수령은 수령, 관찰은 관찰사. 유향소에서 유는 머무르다, 향은 향촌, 소는 관청을 뜻해. 중앙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향촌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향촌 자치기구였어. 향촌의 우두머리는 수령이니까 당연히 수령을 보좌해 있겠지? 그러니까 수령을 돕기 위해 수령 밑에서 일하던 향리도 감찰했고 수령을 대신해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교화를 담당하기도 했지. 유향소는 수령을 도왔다고만 기억해. 관찰사는 그 반대야. 수령을 감독했으니까. 유향소와 향리는 수령 보좌, 관찰사는 수령 감독. 조선시대에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 즉 정남이 군대에 갔어. 군역의 의무를 졌지. 양인에는 양반도 포함돼. 천민은 양인이 아니지? 그래서 군대 안 갔어. 즉 천민은 군역 대상에서 제외된 거야. 양반과 양인, 즉 평민만 군대 갔다고 기억해. 천민만 빼고. 중앙군에는 오의가 있었고 각 도에는 지방군인 병영과 수영이 설치됐는데 병영에는 병마절도사가, 수영에는 수군절도사가 파견됐어. 병영은 육군, 수영은 수군이라고 기억해.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영을 맡았었지. 이순신은 전라 좌수영. 고려 중앙군 2군 6위, 이왕이면 육개장. 조선 중앙군은 5위. 암기팁이 있어. 병영은 병마절도사의 병, 수영은 수군절도사의 수라고 외워. 기억하세요. 조선, 중앙은 5위, 지방은 병영과 수영. 병영에는 병마절도사, 수영에는 수군절도사. 봉수에서 봉만 기억해. 봉화 알지? 산 위에서 불 피워 알리는 거. 봉화와 봉수는 같은 뜻이야. 즉 봉화는 봉수. 그 역할은 국경지대의 위급한 상황, 즉 적의 침입 등을 한양까지 역참, 즉 말 이용보다 빨리 릴레이로 전달하는 거지. 눈이 발보다 빠르니까. 암기팁이 있어. 봉에 불을 붙였다고 기억해. 봉은 봉수. 암기팁. 봉에 불을 붙였다. 봉은 봉수. 역참에서 역만 기억해. 지금도 역, 기차역 있지? 기차가 쉬었다 가는 곳, 그게 바로 역참이야. 오늘날의 기차가 옛날엔 말이었으니까. 말을 갈아타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잤던 곳으로 문서나 소식을 전달했던 통신과 물건을 전해주었던 물자수선과 관련이 있어. 암기팁이 있어. 역만 기억해. 서울역, 부산역. 서울역에서 쉬었다 가자. 역은 역참제. 암기팁. 서울역에서 쉬었다 가자. 역은 역참제. 조운에서 조는 배를, 운은 운반을 뜻해. 운만 기억해. 운반한다는 거지. 즉 팔도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배로 운반하는 거야. 지도를 봐. 강 주변에 무슨 창이라는 창고가 있지? 창고할 때 창자야. 조선시대에는 주로 과거를 통해 문무 양반 관리를 선발했어. 주로 과거라고 했지? 즉 과거뿐만 아니라 음소와 청고 등 다른 방법으로도 관리를 뽑았다는 거야. 또 문무 양반 관리를 뽑았어. 문반, 즉 문신과 무반, 즉 무신을 합쳐 양반이라고 해. 문반관리뿐 아니라 무반관리도 뽑았다고 하니까 무과도 있었다는 거네. 고려는 무과가 없었지만 조선은 무과가 있었어. 하지만 승려를 뽑는 승과는 없었지. 조선은 철저히 유교 국가였기 때문이야. 고려시대에는 승과가 있었지. 고려는 불교 국가면서 유교 국가였기 때문이야. 고려는 승과 있음, 조선은 승과 없음. 문과는 문관을 뽑는 시험이었고 주로 양반 자제들이 응시했지. 상민도 법적으로는 과거를 볼 수 있었어. 하지만 상민, 즉 평민은 농사 짓느라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지. 그래서 과거 합격은 사실상 불가능했지. 또한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달리 무관을 뽑는 무과도 있었는데 무과는 주로 양반과 상민 자제가 응시했어. 고려는 무과 없음, 조선은 무과 있음.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고 주로 중인이 응시했지. 중인에서 중자는 중간이란 뜻이지. 중간 사람, 즉 양반과 상민, 평민의 중간 신분을 뜻해. 양반, 중인, 상민 순서야. 또한 잡과에 합격하면 해당 관청으로 출근해서 선배로부터 기술을 배웠지. 성균관 아냐? 성균관은 문과 합격자만 들어가는 곳이야. 그리고 음서, 음서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지. 고려는 5품 이상 고위관리 자제를, 조선은 2품 이상 고위관리 자제를 음서의 대상으로 했어. 조선시대의 3, 4, 5품 고위관리의 자제는 음서에서 제외됐지.
과거를 봐야만 했어. 고려시대보다 음서 혜택이 더 축소된, 더 엄격해진 거지. 즉 조선은 고려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해 음서 혜택을 축소했으며 음서로 관리가 된 사람은 고위 관리가 되기 힘들었어. 고려의 음서 5품 이상, 고위관직 승진 쉬움. 조선의 음서 2품 이상, 축소, 고위관리 승진 어려움. 천고도 고려시대에 있었지. 관리들이 각 지역의 인재를 추천했던 제도야. 조광조가 실시한 현량과도 천고였어. 현은 현명하다, 량은 어질다, 과는 과거라는 뜻이야. 즉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추천했지. 조선시대 교육제도의 목표는 유교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관리를 키우는 것이었어. 처음에는 전국에 퍼져 있는 서당에서 공부한 뒤 한양 사람은 사부학당에서, 지방 사람은 향교에서 공부하고 소과에 합격하면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어. 조선의 교육제도, 서당에서 한양은 사부학당, 지방은 향교, 그리고 성균관. 조선의 외교 원칙은 4대 교린이었지. 4대는 큰 나라, 즉 중국을 섬긴다는 거고, 교린은 작은 이웃나라, 여진 일본과 친하게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야. 4대는 대, 큰 나라, 교린은 소,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와 4대의 외교를 했어. 건국 초기에는 태조와 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으로 명나라와 대립했지만 태종 이후 요동정벌을 중단하고 명나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했지. 조선은 명나라와 실리 외교를 추구했어. 실리란 실제로 얻은 이득을 뜻해. 명나라의 4대함으로써 강력한 명나라가 뒤에서 도와줘 정치적으로 왕권이 안정되고 조공무역으로 문화적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야. 결국 조선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실리 외교라고 한 거지. 조선은 여진 일본과는 교린 외교를 했지. 교린은 이웃나라와 평등하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런데 여진과 일본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경계의 대상이었어. 그래서 평화 시에는 교류하고, 즉 회유책, 침입할 때는 무력으로 토벌, 즉 강경책, 양쪽을 썼지.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책으로 세종 때 최윤덕을 보내 사군을, 김종서를 보내 육진을 개척했지. 회유책으로 서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무역소를 설치하고 토지와 관직도 내려줬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책으로 세종 때 이종무를 보내 스시마 섬을 토벌했고, 회유책으로 삼포를 열어줬으며 토지와 관직을 내려주기도 했지. 여진과 일본 잘 구별해. 또한 류쿠, 즉 오키나와, 시암, 즉 타이, 자와, 즉 인도네시아 등과 교류하기도 했어.